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온라인으로 만나는 진로와 직업 수업 6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중지능 검사까지는 못하고요. 다중지능 8가지 안내만 한번 할까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중지능 이론 말고 홀랜드 육각형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해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낯설지만 이 8가지를 소개해주면 조금 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심리검사는 사실은 자기 보고식이라 한 50%만 믿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되고 싶은 희망사항을 체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흥미검사, 적성검사, 발달검사, 가치관검사, 인성검사 참 많이 있는데 혹시 커리어넷을 이용한다면 흥미검사 H형, 홀랜드 검사 유형을 실시를 해주시고요. 적성검사까지 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안내는 이 정도로 하고요. 커리어넷에 회원가입 물론 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해마다 누적되는 1년씩 누적되는 그 결과들을 여기에 잘 축적해 두었다가 전문가의 해석을 받으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홀랜드 유형 검사는 RIASAC로 육각형으로 나누어서 어디에 흥미가 높은지 이건 선생님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상세 이야기를 들려줄까 해서요. 통과하겠습니다. 어쨌든 IQ 검사에 비해서 다중지능 검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독특한 특성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8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정의 내립니다. 이 8가지를 쭉 소개를 받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과목과 연결이 된다는 거 보이나요? 수학이죠, 국어, 영어죠, 음악이죠, 과학이죠, 국어, 도덕, 사회, 진로와 직업 그런 쪽이죠. 체육이죠. 미술이죠. 역시 이건 모든 과목입니다. 국어, 사회, 도덕, 진로와 직업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달리 숫자에 강한 친구들 있죠. 어느 쪽보다는 그리고 추리력 해석력이 높은 친구들은 과학자, 수학자, 펀드 매니저 이런 직업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다중지능의 전제는요. 이 8가지를 모두 다 가진 친구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8가지를 그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지능은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우주인 이소연 양 같은 경우는 논리수학 지능이 빼어난 친구이죠. 그런데 그 지능에 신체,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 이런 게 좀 더 보태진다면 훨씬 역량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지능은 유재석과 같은 언어적 지능인데요. 말을 잘하는 달변가, 어휘력, 이해력, 문장력, 표현력이 높은 친구들. 근데 사실은 남자아이들보다 우리 대전여중 우리 학교 친구들은 훨씬 말하기 글쓰기 능력이 뛰어나서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잘 몰라도 우리가 어떤 데 뛰어난지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전여중 여학생들은 말하기 글쓰기 언어 지능이 탁월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인이나 언론인이나 정치인이 어울리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해리포터의 작가 조인 롤링. 이분은 언어지능만으로 성공한 여성이고요.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게 같이 보태진다면 훨씬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자, 대인관계 지능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교우관계에서도 중심에 위치하는 친구들을 말하고요. 특히 공감 능력. 미래는 로봇이 할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이런 공감 능력은 굉장히 여러분의 직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 나와서 익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능이기도 하답니다.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성직자, 간호사, 세일즈맨, 변호사 이런 직업이 어울리겠죠.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인도 건국의 아버지 이런 분들이야말로 사람들을 포용하는 대인관계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죠.
이분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겠고요.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호기심을 잃지 않는 친구들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공간적 지능은 미술과 관련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왠지 시공간적 아이디어도 많고요. 처음 간 곳도 찾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지능인데 건축가, 미술가, 발명가들이 이들에 속합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중국의 건축가 이오밍 페이라는 분, 공간 지능이 뛰어난 분이시고요. 어쨌든 건축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 그런데 굉장히 건축은 거친 일이라 우리 대전여중 여학생들에게는 저 인테리어 쪽, 디자인 쪽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 공간지능의 소유자였고요. 자, 음악적 지능으로 갑니다. 혹시 대부분 선생님 저는 노래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사춘기 여학생들에게는 이 지능이야말로 굉장히 빼어난 지능이 아닐까 해요. 작곡가나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연주자가 어울리죠. 소리나 리듬이나 진동과 같은 음의 세계에 민감하고요. 이런 쪽에서 폴리 아티스트라고 하는 그 음향 효과를 만드는 직업 쪽으로 발전시킨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드라마나 또는 영화 이런데 그 특이한 음향 효과, 공룡의 소리를 모아서 저기 특수 공룡의 소리를 만들어낸다든지, 한여름에 뽀도독거리는 눈 오는 소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든지, 이런 능력의 친구들은 좀 음악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에게 어울리겠죠. 물론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 이런 사람은 음악적 지능이 탁월한 사람이고요. 시력을 잃었지만 자기의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적 지능이 높은 친구로 김연아를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신체 운동 지능이 엄청 뛰어나지만 인간관계 지능, 자기이해 지능, 이 성찰이라는 단어는 자기이해 지능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도 볼 수 있네요. 지금 신체 운동 지능에 가장 뛰어난 친구 김연아를 바로 소개해 올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체 운동 지능은 간략하게 넘어온 거죠. 6번이었었습니다. 자, 7번 자연 탐구 지능은 과학에 대한 지능입니다. 유달리 동식물을 좋아하고 그를 분류하는 능력이 높은 친구들. 그래서 자연현상에 대한 관심, 유형을 분류, 규정 이런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요. 과학 선생님도 어울리고요. 한의사, 환경운동가, 원예가 이런 사람들에게 탁월한 지능입니다. 엄홍길 같은 등산인도 자연탐구 지능의 대가이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이해 지능 참 어려운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누구세요? 어떤 감정을 가지셨어요?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선생님이 답을 하기 되게 어려운 지능입니다. 그래서 이건 평생 가져가야 되는 본인의 호기심,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친구들은요. 자기 이해 지능도 높습니다. 좀 꼬마 철학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좀 돌아보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친구 멋있죠. 자, 요리사 에드워드 고언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아랍의 수석 주방장까지 오른 이분을 자기 이해 지능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선생님이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여러분이 질문을 8가지 지능 중에 저는 몇 가지나 가져야 하나요? 라고 한다면 한 3가지, 4가지 지능이 멀티로 이루어지면 가장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기 쉽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예술가는요. 음악 지능에 논리 수학 지능, 공간 지능, 자기 이해 지능이 합쳐져서 통찰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기본 지능은 대인관계 지능과 자기이해 지능이 있어야 하고요. 나머지 6개 중에서 나의 전공이나 직업 분야와 관련된 지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지능이 없다면 어떤 지능이 높다 하더라도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미래 인재에는 나를 내가 잘 이해하는 지능, 그러기 위해서는 일기를 쓴다든지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선생님은 생각 주머니를 키우자라는 얘기도 하고 싶고요. 꼬마 철학자가 되자라는 얘기도 하고 싶네요. 그리고 끊임없이 인생 설계에 대해서 현재를 재평가해가면서 현재 나의 위치와 미래 내가 되고 싶은 사이에 얼마나 간격이 큰지 작은지 그런 걸 살펴보는 지능을 말하겠습니다. 공부에 대한 효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살펴보기 바래요. 낱낱이 설명하는 것은 다음에 교실에서 만날 때 얘기 나누도록 합시다.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충분히 과목별로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은 많이 있답니다. 자, 어쨌든 다중지능, 다중지능 이런 용어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좀 더 구체적인 건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찾아봐 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학교 공부를 잘하고 시험만 잘 친다고 똑똑한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지능을 갖고 있으며 그 두세 가지 또는 네 가지까지의 지능 중에 나는 어떤 강점이 있는 친구인지 스스로를 좀 찾아보는 간단 테스트 용지들도 인터넷에 잘 나와 있기는 합니다. 단지 어쨌든 그런 내 재능을 못 찾아서 중학생의 인생 시기를 진로 탐색 시기라고 얘기해요. 탐색을 마음껏 하면서 성급하지 않게 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과제는요, 다중지능 이론 8가지를 배웠고요. 가드너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인데요. 그 이론 8가지 소개된 인물들이 여러 명 있었죠. 그 중에 2사람 이상 써주기 바라고요. 오늘 깨달은 점을 10글자 이상 써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으로 선생님이 얼굴은 못 봤지만 힘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8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이상이에요. 수고 많았습니다.